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매일 또 실시간 장중에 주식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단타라든지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내는 종목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7월 첫째 주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과 섹터 한번 이번 주에 좀 주로 보려고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테마와 이제 순환매에서는 이제 가스전, 화장품, 바이오제약, 그리고 2차전지, 음식료가 일단 가장 주로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아 보이는 개별 종목군, 최근에 뭐 자동차 쪽도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스전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GS글로벌이 3일간의 이제 단일 매매를 끝내고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될 건데 3,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한번 11선이라든지 중간 흐름들을 보면서 지지대 지지봉이 나온다면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S글로벌이 일단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니까 가스전 참고하시면서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이게 굉장히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 가서 윗꼬리를 크게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또 이겨내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이 부분들에서 추세는 어느 정도 방향이 확정됐다고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이제 21선 기준으로 5만원대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살펴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 정도 본다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건 계속적으로 사실 포스코 인터와 한국가스공사는 우리가 계속 장중 방송에서도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준 이평 11선과 5일선이 이번 주에 여기서 밀리면 꺾이는 자리잖아요. 이 꺾이는 자리에 눌린다면 한 6만원대 정도 초반 정도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만약 11선을 지켜내는 그림으로 지금 이 박스의 고점 구간인 65,000원대를 지켜내는 그림, 그리고 여기 상한가를 갔던 그 자리들을 지켜내는 흐름으로 움직인다면 한번 또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지금 실리콘2가 어쨌든 지금 대장이잖아요. 근데 잘 밀리지도 않고 있고, 또 밀리면 또 아랫꼬리가 금방 다는 굉장히 초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에 실리콘2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야 좀 반전 부분들이 좀 화장품이 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나 실리콘2 계속 조정 흐름 한번 기다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라온 이제 청담글로벌도 8,000원대부터 지금 13,000원대까지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11선 아래 시가 형성하면서 11선 저항 맞고 지금 밀려 내려가면서 최근에 지지받았던 11,000원대 구간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21선이라든지 그 아래 이제 추세선 정도 수준에서 이제 지지 혹은 쌍바닥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좀 매수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니모리 그 화장품 중에서 꽤 강하게 지금 올라왔고 깨끗하고, 또 최근에 추세가 가장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봤을 때 실리콘2, 토니모리, 그리고 청담글로벌 정도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거랑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수하거나 매매하기 괜찮은 종목들. 그래서 토니모리는 11,000원대 일단 기준점으로 놓고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사실 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없는데, 가장 지금 어쨌든 신고가 종목에서 보고 있는 게 펩트론 같은 건 사실 아쉽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했었으면 매수를 못하고 그래서 이 수익을 놓친 게 지금 너무 아까운데, 어쨌든 이제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신고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단기 이평선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또 단기적으로 진입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펩트론과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나면은 급하게 밀리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이번에도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이틀 동안 움직이다가 급락이 한번 떨어졌죠. 근데 이제 개인이 매수를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고 기관의 매수 부분들이 좀 약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점이 14만원 선을 지켜내면서 움직이고 있고,
시간의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시간에서는 또 3%의 어떤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한번 시간의 흐름도 보면은 시간에서도 지금 계속 치가 후발 후에 올라가면서 3.7%의 상승을 좀 보여줬겠고 15만 1,600원에 끝났죠. 그래서 15만 1,600원이 지금 전일 금요일날 고가 수준이고 직전 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이제 이 가격대 위로 출발해 가지고 수급이 붙는다면 한번 단기적인 관점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올려치자마자 밀리는 과정이 나오면서 1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스윙적인 관점의 어떤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7만 원, 8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해와서 이제 뭐 2%만 선저를 잡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번 주에 위에 신고가인 84,000원대 이상이 나와주는지가 일단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번에 안 밀리는 구간이라면 11선 정도 수준에까지는 이제 매수 관점, 11선이 깨지는 종가가 깨지면서 약세가 유지가 된다면 뭐 짧게 컷하는 부분들로 유한양행 정도까지 일단 바이오 쪽은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바이오들을 본다면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올라왔다가 밀릴 땐 또 급하게 밀리지만 회복도 굉장히 좀 괜찮고, 또 이제 추세상으로 봤을 때 아직 살아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종목 정도 보면은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일단 쌍바닥 120선 구간에서 만들고 추세선 상태에서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 53,000원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이 양봉의 이제 영역대 안으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화장품과 이제 바이오 제약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보면은 2차전지는 굉장히 종목들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게 진짜 심하죠. 요즘 종목들이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지만 또 2차전지 특별히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PNT도 4만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100%가 한 달 가량에 지금 올라왔고요. 윗꼬리가 달면서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도 27%까지 상부분까지 갔지만 상한가는 결국 가지 못했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에 지금 이 자리들이 눌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면 직전에 이제 고가권에 나왔던 게 이제 63,000원대 자리고, 지금 현재 이평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이게 굉장히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오고 이 추세가 어디서 결정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눌림이 나온다면 사실 눈 감고 좀 일단 한번 이 가격 정도 밀리면 좀 잡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가격대까지 지금 와가고 있는 거니까 PNT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도 지난주부터 한 2주 정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중간에 단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접근을 한번 해봤었고,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델이 강하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라면 이 고가를 넘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상의 흐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뭐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고 조정 국면이라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2차전 쪽에서는 이제 덕산테코피아도 상한가는 못 갔죠. 못 가고 윗골을 달았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요즘 최근에 굉장히 양봉을 금방에 띄우고 그 다음에 음봉을 만든 다음에 그래도 또 고가를 만드는 형식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홀딩을 추가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 탄력적인 이 양봉 하나만 우리가 수익을 내도 개인 투자자 어떤 수익 부분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21선 상태에서 3일 동안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나 이제 1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으로 이제 볼 때 이제 시간에 같은 데 봤을 때는 1% 정도 시간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흐름에 21선을 지지하는 그림으로 가면서 5일선이 지금 위에서 걸려 있고 11선도 걸려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여기서 수렴을 하면서 좀 길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길을 모으고 시가 갭 들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만약에 21선이 깨고 내려오면서 이 고가 구간까지 만들어지는 형태가 난다면,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해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차트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음식료는 이제 관심 종목들을 계속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었던 건 S&D하고 그리고 이제 우양, 사조대림 뭐 이렇게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사조 관련된 사조만 붙으면 지난주엔 또 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흐름을 볼 때 이번 주에서는 사조대림을 추가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좀 스윙적인 측면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를까, 만약 추가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은 눌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 종목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양 21선 관점 9,200원 기준에 이제 9,200원 정도 수준 21선 지지하는 거를 금요일날 우리가 확인을 하고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서 만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래쪽에 다시 밀린다면 9,000원대 초반을 깨지는 않은지 요 정도 체크를 하면 어떨까 싶고, S&D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상한가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여주면서 21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지지 여부 함께 보면서 일단은 2, 3일 동안 지금 43,000원대 정도 수준을 지켜내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양봉을 띄면서 한번 오전장에 들어 올려 주는지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본다면 농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대형주기도 하고 워낙에 오래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 직전의 고점대가 49만 50만원대 수준인데, 지금 구간까지 살짝 밀려 있는 상태고, 전고점 지지와 추세선 지지, 그리고 또 이 양봉의 거래량의 어떤 지지 부분들까지 좀 근거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흐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까지 이렇게 섹터 및 추남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이쪽 섹터가 좀 돌아가면서 반등을 좀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봤을 때 그냥 고가에 잘 올라가는 종목들, 뭐 YC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PSK, 테크윙, 그 다음에 네오셈, 뭐 요 정도에서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만들어낸다면 들어가 보는 거고, 지금 121선이라든지 이제 올라왔었던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또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안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잘 꺼져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너무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들은 계속 강한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갈롬가리라고 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좋아 보이는 종목들, 그 첫 번째는 이제 대상홀딩스 11,000원대 기준점으로 추세선이 지지가 된다면 살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수렴이 지금 고가에서 만들면서 잘 움직이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이 박스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조금씩 저가를 올려가면서 상에 붙여놔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시가 갭을 만들어 놨는데 위에서 한번 걸렸단 말이에요. 다시 또 이제 아래쪽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림이니까, 이 그림이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 수급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날 좀 쫓아가는 식으로도 봐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서 본다면 이제 LG 이노텍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 현대글로비스,
매매를 만약 진행을 한다면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워낙에 18,000원대부터 강세로 올라왔고 지금 단기적으로 고가 대비 이제 최고가 대비 5% 정도 상승하다가 종가 10%가 빠진 거예요. 이 대형주 또 오래된 이 대형주가 10%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부분에서 하루 이틀 지지폭 나온다면 이 11선이 기준 이평이 돼가지고 유지가 되는 그림 좀 생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올려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 흐름 같은 경우가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X 중공업이 조선주 쪽이 최근에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탄력적으로 또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STX 중공업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고가에서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STX 중공업 쪽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라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TX 그린로지스 지금 이미 이제 우리 손을 떠난 종목이죠. 우리가 매수를 한 거는 이날 매수를 했는데 이거 먹고 좋아라 했더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시간에 또 플러스 나오면서 4%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눌리는 부분들이 이번에 STX 그린로지스 흐름이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정 부분들이 좀 양호하게 잡히면서 혹은 수렴이 또 양호하게 잡혀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살펴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하긴 한데요. 이제 에너토크라든지 그리고 한전산업, 우진엔텍 이렇게 해서 원자력 쪽도 지금 전기주들 결국에 이제 죽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도 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을 살펴보고, 전기 쪽에서는 이제 재룡산업이니 뭐 세명전기니 최근에 너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고 이제 매수를 이번 주에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조정 좀 기다려 주면서 이 부분들 이런 종목들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바닥권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쌍바닥에 나오면서 이제 121선 회복하면서 움직이는 거 좀 지켜보고 싶고, 그리고 예전에 매매해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났던 종목인데 이건 정말 더 개별주 종목이긴 한데, 이제 4x4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권에서 지금 돌려주는 그림이 이번 주에 나올지 이 정도까지만 오늘 이번 주에 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 뭐 수급이 들어오는 새로운 섹터들이 나온다면 그거에 따라서 단기 매매도 한번 병행을 해가면서 수익적인 측면이나 뭐 시장의 어떤 섹터 순환 부분들로 봤을 때 지수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온다 하더라도 이 섹터 순환매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저점만 좀 잘 잡아가거나 분할 매수만 해준다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충분히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오늘 주말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시장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카톡방도 밑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공지나 중간중간에 뭐 방송을 못할 구간이든 저녁 시간에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 또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